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4주차입니다. 예, 솔직히 4주차는 아니죠. 제가 그저께 찍고 또 찍으니까. 예, 그저께 좀 제가 늦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예, 한 이틀 쉬고, 예, 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까지는 창업자금의 조달 방법에서, 네, 여기까지 아마 진행했을 거예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그죠? 맞죠? 예,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요, 계속 좀 투자 관련된 부분들, 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야지, 이제. 잠시만요. 이거 좀 줄여드릴게요.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줄이나? 제 얼굴이 부담이 되실 텐데. 자, 자, 어? 이게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줄이죠? 어떻게 줄여야 되나? 자, 줄여드릴게요, 좀. 예, 좀 줄였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예, 크라우드 펀딩 관련돼 가지고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기억하셔야 될 게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요 종류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류별 내용이 어떤 건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가 어떤 게 있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젤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자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데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예비 창업자한테 소량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엔젤 투자 여기 써 있죠. 엔젤 투자 지원센터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똘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예, 투자만 받으면 수익을 내서 회사를 금방 키울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사업 모델이 있다. 예, 그러시면 뭐 복잡한 저런 그 뭐죠? 정부 지원 사업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예, 사업 계획서 하나를 잘 써서 이런 쪽에 등록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아니죠.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선생님들의 우리 학생분들의 그 사업 계획서를 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엔젤 투자란 개인들이 그렇죠.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십시일반 모아서 예, 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뭘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아니죠. 창업가들은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죠. 회사의 지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느냐? 이 엔젤 투자 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네이버에서 엔젤 투자 지원 센터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엔젤 투자 지원 센터.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엔젤 투자 지원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팝업 많이 뜨네요. 예, 보자고요. 자, 뭐 이런 법률도 생겼나 봐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생겼나 봐요. 8월 12일 얼마 안 됐네요. 뭐 지금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달은 넘었구나. 9월 20일이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이런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부에서도 예비 창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 코로나만 아니면 거의 매칭 펀딩 상담회가, 그러니까 이게 IR이라 그래요. 투자 설명회. 이런 것들을 거의 매달 아니면 달에 한 두 번씩은 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거의 인터넷상으로만 지금 예, 투자를 받고 그리고 투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는 또 뭐예요? 창업 지원 사업 연계 투자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네요. 온라인 접수 오퍼레이션 스티로 3월 15일 예, 두 번 있네요. 예, 두 번 있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 사업들이랑 거의 요즘에 이 그 투자도요 연계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청년 창업사관학교 청년 창 이거 적어야 되겠다.
왜 안 나오죠? 네. 보시면 22? 22면 딱 좋더라고요. 네, 20이네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엔젤 지원사업 연계 투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정부 지원, 이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투자자들과 그리고 창업자들의 매칭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 음, 청년 창업 사관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분들. 여기도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금?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유명한 지원 사업들이에요. 창업 도약 패키지, 또 요 정도면 이게 다 얼마씩이냐면 1억씩이에요 지원이. 이런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창업자나 사업자들한테 이게 적으면 안 되나? 대상 대상인데 대상은 1, 그다음 2, 3, 4 대상이에요. 이게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오와 오프라인으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예, 연계 투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계 투자 신청. 연계 투자 신청이 뭐예요? 1억을 받고 그리고 또 투자를 좀 받을 사람들은 연계 투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연계 투자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밑에 보면 신청 기업은 원래 업력이 기존에는 3년이었는데요. 3년이었는데 지금은 몇 년? 3년에서 현재 몇 년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7년으로 늘어남. 아시겠죠? 그러니까 7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창업기업이 아니에요. 투자를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법인을 만들거나 창업을 하면 그때부터 투자라든가 이렇게 회사를 확대시킬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엔젤 투자마트가 뭔가 한번 볼까요? 엔젤 투자마트. 음, 엔젤 투자마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엔젤이나 VC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투자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걸 검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엔젤 트랙과 VC 트랙으로 나눠져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져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1단계는 벤처 투자 마트네요. 근데 요거는 매월 며칠 날이라 그래?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들어가시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엔젤 투자 마트. 요거는 조금 더 큰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로그인을 하면 돼.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먼저 회원가입부터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회원가입 다 지우고 회원가입을 하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거 보면 참 이제 이 홈페이지의 성격을 아실 수 있죠. 뭐부터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 회원으로 등록하는 분들은 뭐냐면 내가 투자할 곳을 찾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투자할 곳을 찾겠다 그 얘기고, 기업 회원으로 등록하는 건 뭐예요? 내가 투자를 받을 사람이 되는 거죠. 받겠다 그 얘기예요. 보통 창업자는 이쪽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 또는 기관 투자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4가지로.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낼까요? 그렇죠.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있으면 됩니다.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법인 사업자가 아닌, 이건 주식회사고, 이거는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치고 들어가면, 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예, 동의하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의 어떤 사업체가 있으면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거꾸로, 다시 뒤로 빠져 볼게요. 예비 창업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예비 창업자도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뭘 작성해요? 여기는 창업 준비 시작일. 그렇죠. 언제부터 창업을 시작할 건지 그 내용. 그리고 업종은 어떤 걸로 할 거고 그리고 본사 주소를 어디다 둘 건지예요. 이건 어디다 둘 건지. 그리고 대표 번호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고 창업자 성명이랑 전화번호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예비 창업자라도 예, 투자 매칭 펀드를 받을 수가 있다. 다는 아니죠. 네, 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라든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가시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자, 이거 지울게요. 지워볼게요. 자, 벤처 투자마트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이런 엔젤들도 여기에 회원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기업이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또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제 투자 신청을 해야죠. 그죠? 투자 신청. 근데 투자 신청을 벤처 투자마트 1단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단계예요.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 1일부터 10일까지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매칭이 됐잖아요. 투자 매칭이.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엔젤 투자마트 신청이에요. 2단계. 2단계. 2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는 1단계를 거쳐가신 분들만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제가 어떻게 생겼나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빠지고 엔젤 벤처 투자마트. 그래서 엔젤 투자마트 신청. 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건가? 이거는 신청. 엔젤 투자마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들어가 볼게요. 자, 엔젤 투자마트 신청을 통해 발급된 신청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게 뭐지? 넣어볼까? 엔젤 투자마트 신청을 통해 발급된 신청 코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나? 1, 2, 3, 4? 있어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걸 엔젤 투자 가장 납입을 통해 기업이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받게 해주겠다고 홍보 또는 제안하는 의. 음, 이건 들어간 거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떠. 이 웬만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찾지도 못하겠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엔젤 투자 마트란 일단 이거를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2단계로. 그러니까 1단계로 벤처 투자마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일로 넘어가서 엔젤 투자마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돼요? 벤처 투자마트 신청을 통해 1단계를 통해 발급된 신청 코드. 예, 그러니까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네요. 그래야지 투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1일이었으면 한번 10일 내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라도 여기 다시 들어가서 제가 다음 주라도 다음 주가 아니지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10월 달이 넘어가니까 10월 초에 제가 요걸 한번
시연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한번 저랑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키워나가려면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자기 지분, 그러니까 경영권은 계속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네, 자, 엔젤 투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엔젤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더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엔젤은 창업 경영이 있는 성공한 은퇴 경영자로서, 아, 그렇군요. 창업 경영이 있는 은퇴 경영자래요. 창업 교육에게 자금, 경영 경험 등을 제공하는 리드 엔젤과, 리드 엔젤은 그럼 어떤 거예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법률, 회계, 마케팅 등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원하는 서포트 엔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컨설턴트 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그 모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포트 엔젤. 그럼 여기 또 이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엔젤의 유형 또는 종류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예, 리드 엔젤. 리드 엔젤은 뭐예요? 관련 업종의 경험이 있는 투자자.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까지 해줘요?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자금 플러스 경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리드 엔젤. 그리고 또 어떤 엔젤? 서포트 엔젤이 있어요. 서포트 엔젤. 서포트 엔젤은 뭐죠? 법률, 마케팅, 회계 등 일반적인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장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예, 그렇죠. 이건 이제 엑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예, 엔젤이 투자 자금을 한다는 뜻의 용어 뭐라 그런다고요? 한마디로 엑시트. 네, 이렇게 표현해요. 출구라 그러죠. 출구. 엑시트. 아시겠죠? 엑시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것도 알아두세요. 엑시트. 예.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다? 첫 번째가 거래소 상장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상장을 하지 않으면 지분양도, 세 번째로 M&A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엔젤의 엔젤의 엑시트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주식 상장.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엔젤은 투자라면 주식을 받잖아요. 지분을 받으니까 그 지분을 어떻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 주식을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해서 본인의 주식을 판매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엑셋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상장 전 지분 양도.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상장은 안 되더라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분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판매. 보통은 엔젤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러면 주식 상장,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되는데 언제 기다려요? 보통 엔젤이라 그러면 조그만 창업회사를 투자하는 건데 창업회사들이 보통은 몇 년 내에 그렇게 주식 상장이 될 정도로 거래소에 올라갈 정도로 빨리 크진 못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엔젤들은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기업이 이렇게 투자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는 커지겠죠. 기업 가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예, 당연히 뭐래요? 더 비싸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식 하나를 뭐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 당시에는 엔젤들은 그거를
똑같은 주식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이제 한 주당 20만 원에 팔 수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개인들한테 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 사주는 게 이제 보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엑셀러레이터라고요. 엑셀러 엑셀러레이터 레이트. 이게 뭐냐면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엔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엔젤들이 투자라고, 그 다음에 누가 투자해요? 그 다음에 VC들이 투자를 하죠.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죠. 그죠? 예.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엑셀러레이트는 처음에 뭐 2천, 3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엔젤한테 그 주식을 파는 거예요. 팔고, 엔젤은 또 어떻게 해요? 엔젤은 또 뭐 2천에서 1억 정도, 뭐 5천에서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키운 다음에 또 누구한테 팔아요? VC한테 팔고, 이 VC들이 대부분은 이제 VC도 JVC 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여하튼 VC들이 그 제품을 사서 누구한테 팔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예, 그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장 전 지분 양도라는 뜻은 바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제3자에게 파는 거. 이걸 뭐라고요? 상장 전 지분 양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남한테 예, 그 투자자가 자기의 주식을 파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은 M&A가 있겠죠, 당연히. M&A. 그러니까 기업 매각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그러니까 투자한 기업을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거는 누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단 이거는 회장 또는 창업주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어, 뭐 투자자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쵸? 예, 왜냐하면 창업주가 결정을 못하면, 경영주가 결정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못 파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요, 이런 것도 이거랑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안에다 설명을 할까요? 띵띵. 예. 기업 매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자는 관련 업종의 대기업에 내 기업을 매각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는 전기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이것들을 만약에 진짜 탁월한 배터리를 내가 개발하겠다, 전기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개발해서 그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에 팔아도 되지만, 그 배터리를 팔아도 되지만, 더 좋은 건, 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 배터리 회사를 차릴 테니 테슬라 너 좀 나한테 투자를 먼저 해줘. 투자를 해줘서 내가 얼만큼 키우면 이 회사를 아예 너한테 매각을 할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라 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표현한 것처럼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예, 테슬라 자동차와 연계된 뭐래요? 예, 자동차 배터리 배터리 제조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투자 및 매각, 이런 어떤 전략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렇게 되고요. 보통은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시드가 이제 씨앗 단계라고 표현하죠. 씨앗 단계부터
IPO가 이제 기업 공개, 아까 얘기한 주식 상장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주식 상장 기점이고요. 요건 이제 시작 단계, 예, 시드, 예, 씨앗 단계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간이 점점 좀 늘어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엔젤은요,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는 보통 IPO 한참 전까지만 투자를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벤처 캐피털, VC들은 보통 이쪽에 들어온다고요. 이쪽에. 그러니까 엔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면서 들어와요. 그리고 언제까지? IPO 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또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때 언제까지? IPO가 되고 웬만큼 성공할 때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큰 투자자들이 나오는 거죠. 큰 투자자들이 뭐 누구? 기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개미들. 왜? 여기는 지금 누가? 여기는 코스피 시장에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투자가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자꾸 투자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돈은 누가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회사에서 지분을 내놓으면 회사 지분을 사는 거고 또 벤처 캐피탈이 지분을 내놓으면 벤처 캐피탈 지분을 그 거래소에서 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는 경영권도 지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몇 배수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전략적인 투자 계획도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게 거꾸로 나왔는데 엑셀러레이터가 아까 엔젤보다 훨씬 더 작은 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그렇죠. 기업을 발굴, 투자, 육성, 졸업을 하면 누가 가져가 이걸? 졸업을 하면 그때 이 엑시스라는 걸 받아먹는 사람들이 엔젤이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는 민간 주도형 엑셀러레이터와 정부 지원형 엑셀러레이터가 있다. 예,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음,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유형 그래가지고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정부 지원형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민간 주도형 엑셀러레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엑셀러레이터는 어떻게 투자를, 아까 저기 엔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여기서 투자 신청을 하고 했었죠? 어디? 예, 엔젤 투자 지원 센터에서 했었는데, 이쪽은 어디서 하느냐? 이쪽은,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 어디서 하느냐? 가장 유명한 게, 가장 보편적인 게 어디다? 팁스 프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팁스 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아마 다른 뭐 이런 창업 교육 전공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팁스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엑셀러레이터가 투자자죠.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누가? 정부가 매칭 펀드로 투자를 해주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 초기 창업 기업들은 이 팁스를 통해서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 10억까지 자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9억이에요. 그러니까 총괄 10억의 자금을 이렇게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팁스 운영사한테 창업팀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투자를 받아요. 얼마까지? 최대 1억까지 받습니다. 1억까지 받고요. 대신에 창업팀은 뭘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분을 줘야죠. 지분을 내려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창업팀의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투자받으면 얼마가 돼요? 50% 지분을 줘야 돼요. 그쵸? 50% 지분을 줘야 돼요. 되게 아깝죠? 근데 그게 50%가 아니라 10%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창업팀이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자본금이 여기가 1억이에요. 1억. 예, 자본금이 1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건 꼽아 드릴게요. 야, 연결. 이거 연결이 안 되네요. 좀 이따 연결을 해서 요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요.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